5월 10일 윤석열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죠. 장소는 관례대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마당입니다. 자,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결국은 관례대로 해오던 대로 국회 의사당 앞마당으로 정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브리핑 하신 거 좀 봤는데 다른 후보지가 있었는데요. 서울광장도 있었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용산시민공원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최종 선정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후보께서 또 당선인 시절까지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겠다는 것을 항상 말씀해 오셨는데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겠다는 의미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취임식을 하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장소 면에서도 대규모 참석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또 관례적으로 여러 대통령께서 거기서 취임식을 했다는 것을 고려를 했고 나머지 후보지는 교통도 불편하고 경호 문제도 있고 우선 수용 인원을 규모로 봐서 너무 좁아가지고 선택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광화문 쪽으로 좀 해서 하고 싶은 좀 의향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도 당선인께서 광화문 어떠냐고 다시 물어보셨는데 광화문은 지금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취임식을 참석이 곤란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선인께서 원하신 대로 계획대로 5월 10일부터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었더라면 만약에 있는 상황이 됐다면 아무래도 장소가 국회 쪽보다는 이쪽 근처가 될 수 있었겠죠, 아무래도요?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용산공원 등을 전부 검토를 했는데 수용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국회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용산 이전이 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사당 앞쪽에서 하는 쪽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요.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5월 초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참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는데 가장 염두에 두고 고려했던 사항인데요. 우선 법령에 의한 행사, 즉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사거든요. 이 행사에는 인원수 제한이 안 되도록 방역 수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마스크는 착용하도록 하고 기타 방역 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취임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들이 이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쭤봤을 텐데요. 전직 대통령 초청 여부요. 이거 특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데 어떻게 당연한 이 검토 대상이죠.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또 국민을 모시고 하는 취임식인데 누구든지 상징성이 있고 또 취임식에 참석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시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깊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거의 당연히 초청하시는 게 마땅하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직까지 사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초반에 회동이 무산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혔던 거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였는데 만약에 윤 당선인의 취임 전에 혹시 사면이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초청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대통령도 얘기하신 분이고 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깊이 검토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당선인의 좀 의견도 좀 들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당선인께 보고를 안 했고 당선이 어떤 주문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 역시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 김건희 여사 참석 여부요. 이거 당연한 거로 봐야 됩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부인으로서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도 그랬고 요즘도 이 김건희 여사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거의 어떻습니까? 당연히 취임 이후에는 뭐 해외 순방이라든지 공식적인 자리에 동행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2부속실을 없앤다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대로 가는 겁니까?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대통령 부인 되시는 분은 예.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국민에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또 해야 되고요. 예. 그 역대 대통령들 부인들이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칭호도 안 쓰겠다. 또 대통령 부인이 국정에 관여를 하거나 예.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켜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식 때요. 어제 인선 그 준비위원들 인선하신 거 봤는데 이분들이 특히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비전 발표나 또는 대통령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윤 당선인의 그 국정 철학과 비전 가치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국민을 통합해야 되겠다, 화합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또는 맥락으로 해서 취임사를 좀 잘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박주선 위원장께서 어제 그 인선 이제 총 8명, 박 위원장님 포함해서요,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 중점을 두고 이렇게 뽑으신 겁니까, 이분들? 우선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통령 취임사와 관련해서 당선인 측을 대신해서 저희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당선인께서 결심을 해주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 안배 그리고 세대 안배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인사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취임준비위원들을 선임을 했고요. 또 이제 취임준비위원회에는 취임식을 준비하는 취임식 기획위원회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회 그리고 취임식장에 어떤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참석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참석자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초청위원회 이 세 가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전문가들에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맡기고 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신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요청해 온 겁니까, 이거는? 당선인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취임 준비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고 좀 미흡해서 완곡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 요청을 하시면서 국회 부의장도 지내셨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경륜이 높은 분 아니냐 좀 맡아달라 말씀 계셔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노력으로 메꿔야 되겠다. 그리고 윤 정부 출범에 성공을 위해서 하나의 미라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국민의 사명과 도리라는 측면에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그 요청한 그 이유는 다 맞나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박 위원장께서는 이제 사선을 지내신 정치 원로시기도 한데요. 국회 부의장도 지내셨고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이게 늦어지는 이 상황이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그 이유를 양쪽 다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될 분하고 만나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경험도 공유를 하고 앞으로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뭐 수기를 하고 하는 모습이 보면은
우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예. 협치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예. 또 여러 가지 국력을 결집하는 데도 좋은 일일 텐데 좀 아쉽네요. 예. 하루빨리 현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예. 좋은 자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말씀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편하실 텐데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존경한다고 했으니까요. 윤 당선인한테 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윤 당선인 그분의 입장에서는 예.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항상 존경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었고 예. 지금도 선임 대통령으로서의 그 국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 또는 경륜, 소회를 좀 들으면 본인이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무 조율의 절차가 끝나면 하루빨리 두 분이 만나신 것이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뭐 어쨌든 지금 이것저것 다 계속해서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제는 한은 총재 발표 가지고도 양쪽의 입장이 다른데 이런 것도 빨리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조금 네.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끊임없이 언론에서 박주선 위원장의 또 총리 입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언론에서 거명을 해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만 예.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고 미흡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 취임 준비가 예. 저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이고 큰 책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고 다른 생각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래도 아마 제의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 막상 제의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네, 아무튼 뭐 제의가 온다면 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족하지만 네. 우리나라 또 윤 대통령 정부의 예. 성공을 위해서 조그마한 미라리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취임 준비 외에는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과 인터뷰했습니다.